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전화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주요 곡물 가격이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잠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곡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점에서 저희가 어떤 체크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의 원재료로 쓰이는 주요 곡물 가격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최근 한 달간 약 10%대를 하락이 나타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소맥 같은 경우는 15%, 옥수수는 16%, 대두는 14%대 하락이 나타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요 공급단에서 뚜렷한 변화가 있기보다는 지금 작황 측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외의 국가들 같은 경우가 그 수요 측면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작황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저희가 그 원재료를 수입하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기간을 두고 즉 1분기에서 2분기 꽤 긴 기간입니다. 약 3개월에서 6개월 기간을 두고 이 원재료 가격 하락을 반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점은 주가 같은 경우는 데이터보다 먼저 반응을 하고 반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2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그 실적의 예상치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 대비해서 주가가 갈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준비해야 될 점은 가깝게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은 시장이 하락하고 그 하락을 통해서 하락의 요소가 되었던 부분이 제거되어질 때 반등할 수 있는 업종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인플레이션 단계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에서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국면 안에서 이 물가 상승 요인을 조금은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원재료를 수입하는 음식료 업종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원자재를 수입하는 관련된 업종들 체크가 좀 필요하다. 그 안에서 오늘 꼽아주신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종목은 낙폭과대로는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대상 같은 종목이 먼저 반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저희가 기본 체력, 즉 제품에 대한 판매가 1분기에도 나타났고 그다음에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롯데칠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제품 같은 경우는 그 틈새 시장의 공략이 나타났습니다. 제로 탄산 부분 1분기 기준에서 시장 점유율이 50%를 점유하는 모습이었고요. 실제 이게 판매가 되는 편의점이라든지 이 소매와 관련된 쪽 슈퍼라든지 대형 마트를 가보더라도 판매 같은 경우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틈새 시장에 공략이 있었다는 점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저희가 공통적인 적용인데 1분기 소주 가격이 5% 인상 반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마케팅과 관련된 비용도 동반해서 증대가 된 부분이 2분기에 반영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 원재료의 하락의 반영의 구간이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틈새 시장의 제품 판매, 일반적인 제품 가격의 인상을 통해서 2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조금 타이트하게 드렸습니다. 시장이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가격대를 정하고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상승을 할 때 따라가면서 매수가 아니라 조금은 보수적인 가격대를 형성해 놓고 그 가격대 오면은 접근 가능하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17만 원대 초반에는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의 안정과 더불어서 오늘의 특징주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좀 기초 체력까지 고려를 했을 때 롯데칠성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선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더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겁니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올랐던 그러면 사료주나 비료주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이사님?
네, 물론 지금 구간에서 하반기에 가서 다시금 수요와 관련된 부분, 운송이라든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곡물 가격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완벽하게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예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점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반응은 데이터보다 주가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곡물 가격 같은 경우가 인상하는 구간에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 사료라든지 비료와 관련된 종목들은 시세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대입해 보면 비료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실적이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주가 같은 경우가 먼저 선행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도 마지막에는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곡물이라든지 비료와 관련된 종목들을 이 구간이 소위 말해서 원재료, 곡물의 가격이 눌림목이라는 점을 예단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점은 한 발 빠르게 무작정 긴 미래를 예측을 한다면 주가에 대입하면 이거는 수익보다는 손실, 그다음에 기회비용 이런 요인을 날릴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구간에서는 곡물 가격 같은 경우가 미리 선행해서 가격의 고점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한 차례 조정이 나온 시점입니다. 1분기에서 실적이 훼손되지 않은 음식료 업종, 그 중에서 선별해서 접근을 하면은 저희가 예상되지 않았던 부분의 곡물 가격 하락까지 함께 영위를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강했던 사료, 비료와 관련된 종목들 곡물 가격이 다시금 상승이 나타나면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저희는 그 구간을 매수를 해서 먹기에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사료주 그리고 비료주 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큰 폭의 상승을 좀 해줬던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관련돼서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지난주 시장을 좀 돌아봤을 때 시장과 함께 같이 좀 밀린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이 힘들 때 버텨줬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배터리 공장 단독 건설을 재검토하겠다라는 소식 전달해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사님, 저희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 1조 7천억 원의 공장의 증설 관련을 재검토하면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던 주가에 대해서 미리 캐파 요인을 반영을 했던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가 하락을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1조 7천억 원이라는 데이터를 2024년, 2025년 이 증설과 관련해서 대입을 해보면 수치 자체는 퍼센트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그러면 공격적으로 이 데이터가 크지 않으니까 매수 대응해야 되겠다. 그 점도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와 관련된 증설 스케줄이 한 차례 연기가 되었다는 점이고 이 연기 같은 경우가 심리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추가적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그 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은 심리 요인의 반영 구간에 있습니다. 실제 저희는 현재의 데이터를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1조 7천억 원 부분의 데이터를 양극재 소재단, 그다음에 여기에 공급하지 않는 소재단까지 함께 빼서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겠고 2025년에 캐파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밸류에이션을 하던 측면을 타이트하게 2023년, 24년 데이터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 이게 무작정 주가의 하방을 잡는다는 말이 아니라 저희가 이론적으로 이 정도 밸류 아래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로 대응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이 서거든요. 그렇다 보니 무작정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하락을 하고 2차 전지 소재 이제 안 된다. 이러한 결론은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양극재단에서 어느 정도가 밸류의 하단 구간이고 그 하단 이하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 플레이를 하는 게 낫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돼서 짚어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LNF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주도주 같은 경우는 일본 기준 200일선을 한 번에 훼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가는 200일선을
훼손한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밸류 하단을 잡아놓더라도 그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수급 형국까지 겹쳐지면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는 점을 우선 열어둬야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기술적으로는 좋지 않은데 저희가 지켜봐오던 업종 같은 경우 시장이 하락할 때 실적적인 측면을 타이트하게 대입해서 접근을 하면은 어느 정도 매수의 기준, 매도의 기준이 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3년, 24년 기준으로 순이익이 각각 약 3천억, 약 4천억 됩니다. 여기에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즉 멀티플 같은 경우를 저희가 성장이라 하면은 몇 배가 줄지 이게 제가 주관적으로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성장주, 기존의 일반적인 성장 종목 아니면은 역성장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멀티플,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이익 대비 몇 배 프리미엄을 줄지 그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통상 2차전지 소재의 성장 요소를 보수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6조 원에서 약 7조 5천억 원 구간의 흐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6조 원이 밴드, 실적, 보수적인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하단입니다. 이 구간에는 매도 실익은 없는 구간이고요. 6조 원 이하 구간까지 매도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새롭게 매수 진입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